방금 전에 물어본 거는 x, y의 값이 자연수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x에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 알고 있지? y 자리에도 수를 우리가 대입할 수 있잖아? 대입을 이제 어떤 책에서는 플러그인이라고 편안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좀 더 전문적인 substitution이라고도 말하기도 한다. 같은 뜻으로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x, y 자리에 뭘 넣을 건데 그게 자연수가 들어간대. 예, 여기서 이제 자연수라는 말은 natural number를 얘기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 단어였나? 전부 다? 자, 그렇다면 저 1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1차 방정식이 여기 이거야 이거. 얘도 1차 방정식이고 얘를 풀으라는 말은 x와 y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다 찾아서 얘기해줘라 이런 뜻이야. 여기서 풀어라 라는 말은 x에 얼마, y에 얼마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싹 얘기해라 이런 뜻이야. 그러면 그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네. 다 적어 그러면. 다 적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어디 보자. x에다가 1을 넣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그게 내추럴 넘버니까 그냥 1 같은 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이게 2고 요거 두 개 다 계산하면 9가 되죠. 그러면 이제 미안. 여기 계산하면 2니까 여기 9가 있어야 11이 되는 거 아니겠니?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는 9입니다. 만약에 2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가 4니까 여기가 7이 있어야 11 아니니? 그래서 y는 7이 있으면 되는 거고 3이라 그러면 여기가 6이니까 여기가 5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하나 늘어날 때 여기 2씩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겠지 하고 추측하는 거야. 이렇게 추측할 수 있으면 훨씬 좋다. 계산을 하다가 결국엔 규칙을 발견해서 추측해도 이제 짜자잔짠 이렇게 다 얻을 수 있지. 근데 지금 풀었어 이게. 풀어서 답이 몇 개 나왔냐?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답이 나왔걸라? 그래서 5개요 이렇게 말해주면 돼. 속으로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편하게 뭐는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제 답을 다 찾았을 때는 정식으로 책인 1,9, 2,7, 3,5 그리고 4,3, 5,1을 적어주면 이렇게 적어줘야 제대로 얘기해준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도 그러면 이것도 풀 수 있겠습니까? 영어로도 solve 하라고 나와요. 그럼 뭐 하는 얘기지? x, y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얘기해달라 그런 뜻이야. 1, 4, 2, 3 이렇게 적었는데 내가 볼 땐 y가 여기가 이제 y 자리거든. 여기가 4가 되면 여기 16이잖아. 그럼 20이 되려면 4가 있어야 되잖아. 그 여기가 4이면 x도 4가 있어야 돼. 1,4라고 쓴 거는 조금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가 5라고 생각하면 여기 20이 되지. 그럼 0이 있어야 되는데 0은 내추럴 넘버가 아니잖아.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안 쓰기로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3 들어가면 보자. 여기 y에 3이 들어간다고 너가 생각을 했거든. 그럼 진짜 y에 3을 집어넣어. 두 개 곱하면 얼마야? 10. 그렇지 10이지. 그러면 12니까 얼마가 필요해? 8이 있어야 되는데 2라고 적었네. 야, 이것도 좀 미스테리 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좀 더 있다고 생각되니? 그래? 누가 있을 것 같아? 4도 넣어봤고 3도 넣어봤고 2도 한번 넣어볼까? 여기 y 자리에 2가 들어가면 8 x는 10. x는 12. 그렇지. 지금 얘기로는 너가 이해했다는 느낌이 드는구나. 너도 그런 생각이 드니? 여기 10이면은 돼요. 자, 이해 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찾아주면은 잘했다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누구까지? 1까지 들어간 거 생각해주는 거지. 1 들어갔어. 그럼 여기가 얼마인지 느낌 왔어? 그럼 얘가 누구면 20이 될 수 있니? 16. 그렇지. 그렇게 하면 완성되는 거야. 내가 또 이렇게 써주면은 답 잘 적으셨군요 라고 얘기해 주실 거란다. 뭐 외국 책이라고 다른 거 있느냐? 없어요. 똑같아.
다만 저기 영어로만 나와 있을 뿐이야. 일단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보았단다. 되게 좀 이해 갔니? 요 느낌이 근데 집에 이제 있다 보면 사라질 수가 있어. 선생님 얘기 들을 때는 알 것 같잖아. 그 실제로도 풀어 그러면 잘 풀잖아.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요 동영상 이용해서 복습을 한번 해봐. 이번에도 xy의 값은 자연수입니다. 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합시다. 1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합시다. 해가 뭐죠? 답이죠. x에 들어갈 거 y에 들어갈 녀석들. 이제 영어로 solution 또는 root 또는 리얼 제로 같은 말을 써서 이제 쓰고 있는데, 리얼 제로는 보통 요럴 땐 잘 안 쓰는 말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비슷하게 답이나 해를 얘기하긴 해요. 개수가 뭐죠 근데? 두 개 있다 뭐 이래야 되는 건가? 아니야? 어떤 거지 그럼? 그 한 개를 x랑 y랑 한 개 통틀어서 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센다? 그렇지. 어떻게 세는 거예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놔야 돼요. 물론 이제 너가 뭐 이런 질문을 하진 않았지만은 쌤은 올해 선생님을 하면서 별 희한한 질문을 다 들어봤어. 설마 이거를 고민할까 이런 생각 못 해본 그런 질문들도 꽤 많더라고. 그래서 미리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하나 한 두어 개만 찾아보자. 나머지는 그러면 너가 잘 찾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간다. 여기가 1이면 여기 계산한 게 2가 돼요. 누가 있으면 11입니까? 9. 그럼 y에 3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잘 맞아 앞뒤가. 아 이거 좋아. 다른 것도 한번 보자. 이번에 2가 들어간다면 여기가 4예요. 여기 누가 있어야 되죠? 7. 그럼 3 곱하기 뭐가 7이 됩니까? 분수가. 그러면 자연수일 때라는 말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 2는 안 되는구나. 자 3이 들어가면 어떨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6이 되고, 그럼 6에다가 5를 곱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되잖아. 이렇게 4가 들어가면 8이고 여기가 4면 되지만 없잖아. 이런 식이에요. 4가 들어가면 여기가 8이고 11이 되려면 3이 필요하네? 아 이건 있구나. 그냥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면 돼. 실수가 나더라도 금방 고칠 수 있으니까 큰 실수가 아니라고 봐. 느낌 맞죠? 요렇게 간다. 자, 여기다 날짜 좀 적어 놓을까? 항상 문제 옆에 날짜 적어 놓고 아 내가 몇 월 며칠 날 봤구나 요거 생각하고요. 오케이 그렇게 한번 가고요. 괜찮았니? 네. 자, 또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좀 이건 긴가민가 하다는 게 아까 여기 몇 개 나왔었는데 좀 보고 갈게. 여기 해 없다? 이것도? 네, 이것도 같이 풀고요. 해가 많다 없다 이 얘기도 같이 보강을 좀 하자. 잠깐 데이터 불러오자. 자, 이번에 이 두 문제.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랬는데 이게 답이 엄청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 이런 녀석이 답이 엄청 많이 나온다. infinitely many라는 말을 좀 쓰시는 분도 있어요. 원래 infinite라는 말 자체가 무한히 많다 이런 뜻이거든. 되게 많다는 뜻이야. 해가 하나도 없어. 뭐 not exist 한 거지 뭐. non solution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가 not exist 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들은 다 같은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라. 근데 답이 엄청 많다는 게 무슨 뜻이지? 자, 여기서 수업 한번 더 해볼게.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잖아, 그지? 얘는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사람들 한번 볼래? 자, 위에 들어갈 수도 있으면서 아래 들어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한 개밖에 없나요? 더해서 1이 되는 거. 그러니까 x, y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더해서 1이 되고 더해서 1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0, 1, 1, 0, 2 빼기 1 빼기 1, 2, 3 빼기 2 빼기 2, 3, 4 빼기 3 빼기 3, 4. 아이고, 이거 지구 끝까지 써도 되겠다. 엄청 많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전부 다 답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위아래가 똑같은 사람들. 심지어는 위아래가 똑같지 않고 위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아래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만히 보면 아래 이렇게 나누잖아 다. 그러면 위에랑 똑같지. 네. 결국 이렇게 해서 위에랑 똑같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답이 엄청 많아.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랑 얘네들은 종류가 달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마음이 뭔가 이제 완전 다른 거야.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지? 얘네들은 이 더해서 4도 되면서 빼면 2가 되는 사람은 여러 개 있지? 않단 말이야. 몇 개 있었다?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말, 뭐 다른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위아래가 서로 똑같아야 된다니까. 약분을 하고 나서 같아지던가 말이지. 해가 없어. 해가 하나도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너 솔루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위에는 더해서 1이 됐는데 밑에는 더해서 3이 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경우죠. 어떻게 더하는데 어떨 땐 1이고 또 어떨 때는 3도 될 수도. 동시에 1도 되면서 3도 된다. 한 번에 덧셈으로. 에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될 땐 해가 없는데 이때 여기 보면은 얘네의 요건 똑같은데 여기가 서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완전 다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요. 이걸 이제 혼자서 탐구해서 알아내던가 아니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던가 둘 중에 하나. x 더하기 y는 한번 하나 더 해볼까? x 더하기 y는 2고요. 2x 더하기 y는 6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요거 계산하면 다 나눌 수 있겠네 이렇게. 그럼 이건 x 더하기 y가 3이란 얘기죠? 그러면 아까 얘네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런 분위기야. 이 분위기 알 수 있겠니? 혹시 이 분위기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공식으로나마 요거를 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놓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가 친절하게 거기까지 배려를 다 했어. 그 얘기도 좀 해보자. 자, 이제 요건 수업이니까 다음 장에서 할까 이거? 이쪽으로 가져갑시다. 얘는 이제 답이 몇 개 나온 거예요? 해가 오직 한 개 나온 겁니다. 해가 딱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ax 더하기 by는 e의 모양을 가졌고 cx 더하기 d의 y는 f의 모양을 가졌다. 그러면 요렇게 생긴 식이 있을 때 여기다가 떠놓으면 안 되겠다. 자, 저렇게 생긴 식이 있을 때 해가 없는 사람들은 자, 여기서부터 공식을 만들어내. 해가 없는 사람들은 c분의 a와 d분의 b는 똑같은데 f분의 2가 달라요. 해보면. 또 해가 엄청 많은 사람들은 여기가 서로 다 똑같고요. 해가 오직 하나인 사람들은 여기가 이렇게 된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기울기 때문인데 사실은 아직은 그걸 배우지 않았거든. 이게 뒤에 나오거든. 그래서 얘기를 더 하고 싶어도 못한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 얘기를 들어야 저 파란색 공식이 왜 그런지 알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수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 수업하고 나서 요건 다시 얘기할 거니까 원래 이렇게 이런 모양이면 해가 없는 거는 이 공식으로, 해가 엄청 많은 거는 이 공식으로, 해가 오직 하나인 것은 이 공식으로 계산을 하면 찾아낼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알고 넘어갈게. 자, 만약에 이 부분을 너가 이제 기억해서 사용해 줄 수 있다면 일로 돌아와서 해가 엄청 많대. 그럼 공식처럼 한번 써볼까? 여기 b가 있고 여기 위에 1이 있는 거거든, 숫자. 그래서 b분의 1은 8분의 4는 빼기 10분의 a 해놓고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셋 다 똑같으면 돼. 이걸 계산해 주면은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럼 이제 계산해서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핵심인데 좀 괜찮았냐? 그래서 이걸 먼저 계산을 해요. 너 이거 크로스 프로덕트 할 수 있는 거 알고 있니? B랑 4랑 곱해서 4B든 1이랑 8이랑 곱해서 8이다. 혹시 요것도 이유가 궁금하면 이따 바로 얘기해 줄게. 일단 요거부터 풀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자 바꿔서 요 사람들 아우 미안해 요 사람들 요렇게 그래서 크로스를 곱해주면은 8a는 마이너스 40이니까 a가 빼기 5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 찾았어요. a와 b를 각각 찾았습니다. 값을 각각 구하여라 할 때 각각을 respectively라고 말해요. respectively 하나씩 계산을 천천히 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씩 계산을 천천히 하여라.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크로스를 곱하면 서로 이렇게 똑같다는 것입니까? 거기 이제 우리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잠깐 한번 얘기해 볼게요. b분의 1이 있고 8분의 4가 있는데 이것은 1 over b니까 1 over b로 바꿀 수 있다. 4 over 8이니까 4 over 8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너 이거 기억나니? 얘네 서로 곱하면 얘네 곱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잘 봐봐. 1이랑 8이랑 내가 곱하고 있지? 그 연결고리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B랑 4랑 곱하고 있죠? 그 연결고리 이쪽에 갖다 대면 서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다 초등학교 때 나오는 거야. 다 배웠어 근데 다들. 그리고 설명을 못해. 그 얘기는 이제 연관관계를 아직은 몰랐다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요. 자, 요 수업 괜찮냐? 요런 거 얘기할 수 있으면 똘똘한 거야. 그동안 배운 걸 마음속에서 잘 분간하고 있구나. 요 사람이 연결시킬 줄 아네. 연관성을 이해하고 있네. 요런 느낌이죠. 자, 해가 없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답이 없어. 답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건 똑같아요 근데 하는 거는. 여기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3분의 1 x 4분의 1 y라고 이렇게 펼쳐서 빼기 4x 3y가 24라고 펼쳐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공식 한번 써볼게. 빼기 3분의 1분의 빼기 4는 4분의 1분의 3은 a분의 24다. 근데 해가 없으면 이 마지막이 같지 말아야 해요. 요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나 따라 할 수 있겠니? 자 그럼 이거 계산 가능할까요? 네 크로스 곱해가지고 근데 뭐 할 것도 없어. 똑같은 거 확인된걸? 그럼 이거 계산 가능할까요? 아니. 가능한데? 여기 3이랑 여기 a랑 곱한 값은 여기 4분의 1이랑 여기 24랑 곱한 것과 같으니까 2다. 참 2가 되면 안 된다. 여기 는이 아니다니까요. 이어받아서 갑니다. 자 따라올 수 있었나? 상수 a의 값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2와 같답니다. a는 2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럼 2가 되면 안 되겠네? 네, 좋지 않은 거를 고른 거예요. 적당치 않은 거. 그 한글 좀 어렵지 않았니? 괜찮아요? 자, 연립방정식을 나중에 이제 엘지브라에서 보게 될 텐데 이 연립방정식을 이름하여 시스템 이퀄션이라고 불러요. 이건 줄임말입니다. 쌤이 자주 쓰는 시스템 이퀄션.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시스템을 갖추고 딱 있는 듯한 느낌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든가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든가 이런 느낌이 드는 애를 저렇게 부를 수 있어요. 괜찮았니? 이런 수업이랑 연결이 돼야 된단다. 필요한 수업을 한번 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이 사람 x 빼기 y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잘 보이니? 저걸 어떻게 구해? 이걸 먼저 계산해야 되겠지? 그래서 xy를 구하라 이거. 만족하는 xy라는 것은 답이 되는 xy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xy를 구하라 이런 뜻이고요. 에 대하여 라는 말이 있죠. 정말 어려웠어. 어렸을 때는 xy에 대하여 뭐 그런 거 있잖아. 내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게. 내가 겪은 일에 대해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그렇게 이제 저 뭐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했는데 xy에 대하여 하고 말이 뚝 끊어지고 이것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만족하는 xy가 있는데 내 말 좀 더 들어봐 이런 뜻이야. 뭐뭐에 대하여 라는 말은 수학에서는 그게 있는데 내 말 좀 더 들어봐. 그런 뜻으로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이 되는 xy가 여기 있는데 말이지 내 말 좀 더 들어봐. x 빼기 y 제곱의 값도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 그럼 물어보자. 이거 계산할 수 있겠니? 자, 첫째 줄에다가는 12를 곱하는 마음으로 그럼 3xy는 4가 되고요. 둘째 줄에 10을 곱하게 되면은 x2y가 마이너스 2가 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그 캔슬레이션을 해야 돼요. 즉 x를 없애든가 y를 없애든가 우리나라 말로 소가 뭘 한다고요? 예, 캔슬한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없애는 게 좋겠니? 너 오늘 누구를 딱 이렇게 지웠으면 좋겠어? x? y를 지우자 그럼. 그럼 여기가 다 2y, 2y 이렇게 되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번에는 한 번 더 이쪽에다 2를 더 곱하는 심정으로 그러면 6x의 2y는 8이 되고요. 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내 빼주면은 5x가 곧 10이니까 x가 얼마이다? 2다. x가 2야. 그럼 아무데나 넣어. 여기다 넣든 상관없어. 여기다 넣을까?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빼기 2가 y 자리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y는 마이너스 2가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밑줄 친 것처럼 답을 쓰던가 아니면은 뭐 x, y는 2, 마이너스 2로 써도 되는데요. 이 윗줄이 더 인기가 있어. 이렇게 쓰면 더 좋아하실 거야. 좀 괜찮았니? 네, 좋아. 지금 푼 문제들 여기다 그대로 날짜 좀 적어 놓자. 네, 좋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활용 문제, 워드 프로블럼이라고 나와 있어. 다른 책에는. 자, 워드 프로블럼들을 어떻게 이제 읽고 그 푸는지에 대해서 종류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기록에 좀 남겨볼게. 근데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게. 말이 좀 되게 황당하게 어려운 것들이 가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을 가끔 이렇게 얘기를 누가 해주면 이해가 안 가.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수학 아니더라도 뭐 그 국어, 영어 이런 거 공부하면 그 배경 지식, 즉 관련된 지식이 없어버리면 읽을 때 어려운 것들이 있긴 있어. 난 천문학을 하나도 모르는데 누가 천문학 얘기를 막 하면 졸음이 와. 나 만화 잘 모르는데 누가 내 앞에서 만화 얘기를 막 하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거지. 저 사람 내가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되는 거거든. 그래서 배경이 되는 지식을 오늘 공유하고 싶어. 안 그러면 나 혼자 또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고. 아이고 선생님 얘기 어렵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식은 넣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간접적이긴 하겠지만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읽고 듣고 얘기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들었을 때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좀 공감이 안 가요 그럴 때는 꼭 얘기를 해주라. 물론 지금 당장 이 시간에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도 있겠지. 그런 것들은 표시해 놓고 아 그렇구나 일단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보고 정 그래도 어려우면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더 얘기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할게요. 자, 누나와 동생의 나이의 합은 얼마? 29. 그러니까 누나가 몇 살인지 동생이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누나라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동생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누나는 동생보다 3살 더 많습니다. 누나와 동생의 나이를 구해주세요 그랬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주인공이 둘밖에 없네? 그렇지? 저 사람만 알아내면 되는 거다. 읽고 요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 기억하세요. 문제 풀기 전에 이렇게 글을 읽고 마음속에 색깔이 칠해지는 느낌이 좀 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누나는 몇 살?
난 잘 모르죠. 동생도 몇 살? 잘 모르지. 이렇게 해서 29살이다라고 해 놓을게요. x가 시종일관 누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y는 누구? 동생. Y 색깔이 동생과 연결된 거 보이니? 예, 이게 지금 일부러 색깔 넣어놨어.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선명하게 구별이 돼 있는 상태. 누나는 동생보다 3세가 많다. 3살 더 많다. 이런 뜻이야. 그럼 누나는 동생보다 3살이 더 많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좀 오니? 그러면 생략할게. 식을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읽는 거야. 어떻게? 마음속에 무지개빛 색깔이 이렇게 누가 누구다. 자기도 문제 풀다 보면 까먹거든. 그러니까 그거 잊지 않도록만 좀 해주세요. 자, 이번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것 같아? 가위바위보. 자, 뭐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2계단씩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씩 내려가기로 하겠다. 그러니까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이긴 사람과 진 사람. 이긴 사람과 진 사람. 자꾸 마음속으로 되뇌어놔. 그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 우리라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그 우리가 우리가 아니고 뭔 얘기냐 이게. 네. 우리라는 학생이 있대요. 우리라는 학생이 얘가 우리라고 할까요? 요 우리라는 학생이 14계단을 올라가 있었다. 그 다음에 나라라는 학생인데 나라라는 학생은 8계단을 올라와 있었다. 이것도 그림이 좀 안 맞네. 근데 누가 이겼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지? 우리가 이겼는지 나라가 이겼는지 아니면 이겼다 졌다 했는지 그러겠죠. 우리가 이긴 횟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이긴 횟수를 구해야 하는구나. 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우리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라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속으로. 그렇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기면 몇 계단씩? 2계단씩. 지면 1계단씩 내려가는 거야. 누구든 그거는 상관이 없나 봐 하는 게임의 규칙을 먼저 이해를 해 놓는 거야. 그래? 그럼 우리가 몇 번 이겼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X라 하자. 우리가 이긴 횟수를 X라 할게. 우리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나라는 자동으로 가위바위보에서 진 게 됩니다. 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지는 것을 Y라고 해보자. 그럼 나라는 자동으로 그게 이긴 횟수가 되는 겁니다. 왜?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와 나라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간다. 이긴 만큼 2칸 올라가는 거지? EX. 진 만큼 1칸 내려가는 거지? 빼기 Y. 이렇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얼마만큼 올라가 있다 그랬어요? 14계단 올라가 있다 그랬죠? 내가 여기다 14라고 쓰면 괜찮을까? 나라는 진 거죠, 그죠? 나라는 미안. 이긴 횟수가 Y이고 진 게 X잖아요. 우리랑 좀 반대야. 그래서 나라는 나라가 이긴 만큼 2칸씩 올라가고요. 나라가 진 만큼 1칸씩 내려갑니다. 그러면 몇 계단? 8계단 이제 올라가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식 2개 얻었네, 그지? 걔네들 이렇게 조립 잘 해놓고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이 y는 뒤로 보내죠. 어차피 빼기 x 앞으로 보내버리고요. 네, 이 y는 이쪽으로 데려오게 만듭시다. 그럽시다. 괜찮았니? 자, 이거 어떻게 풀지 이제 알겠니? 그러면 생략할게, 그 부분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데 바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식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거고, 그럼 계산이야 우리가 이제 잘 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사고가 중요해지는 거야.
기억하자. 우리가 지금 연습한 게 뭐야? 사실은 사고, 능력, 읽고 이해한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는 그거를 연습한 거예요. 이게 사고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시작이란다. 자,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보죠. 야, 얘는 좀 세다. 이건 좀 센 겁니다. 원래 어려운 건데 쌤이 한번 골라봤어요.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10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의 2배는 1의 자리 숫자보다 1만큼이 큽니다. 아, 뭔 소리야 이거. 자, 23이라든가 35라든가 71이라든가 89라든가 아무튼 몇의 자리가 있다? 10의 자리 숫자야? 있긴 있대요. 텐스. 근데 이제 걔가 뭔지 나도 모르고 얘가 뭔지 나도 잘 몰라서 그냥 한 분은 X, 한 분은 Y라고 한번 해보았어. 자, 이제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이렇게 말했거든. 자, 드디어 이제 존재가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다.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처음보다 얼마가 크다? 9가 더 큽니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거를 이제 번역해 놓을 수 있으면 돼요. 자, 처음에는 10의 자리 숫자의 2배는 1의 자리 숫자보다 1이 더 큽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여기에서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를 바꾼 수 이거죠? 처음의 수보다 9가 더 큽니다. 이렇게 말한 거다. 좀 헷갈리진 않니? 근데 이 표현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 아, 무슨 의미시죠? 자, 보세요. 우리 23을 32로 생각하고 있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걸 보는 순간 내가 지금 이렇게 읽었잖아. 20 하고 뭐라고? 3이라고 읽은 거야. 이건 32라고 읽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 y라고 썼어. 쓰기는 쓴단 말이야. 근데 속으로는 진심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10x 더하기 y로 생각 중인 거야 지금. x, y 이게 x와 y가 아니라. 그래서 그 23, 32라고 말하듯이 x, y도 10x 더하기 y로 느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 10y 더하기 x로 말이지. 그래서 표현은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은 계산은 불완전해져요. 조심해야 돼. 헷갈려지기 때문에 여기 지금 x와 y를 따로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있고, 이 표현은 10y 더하기 x와 10x 더하기 y로 반드시 바꿔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하여서 여기 x와 여기 x는 계산이 좀 되겠지? 예, 넘겨오면 마이너스 9x고요. 이쪽 10y와 y가 계산이 좀 되겠지? 9y는 9라고 해서 정리하면 빼기 x 빼기 y는 더하기 y는 1 또는 x 빼기 y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말해도 괜찮으요. 이런 겁니다. 그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이런 거니 근데? 여기 하나의 식과 또 여기 하나의 식 저 두 개를 찾으려 그런 거야. 그걸 왜 했을까? 그래야지 그쵸 자연스. 그렇지. 그 자연수를 알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스토리 라인이거든. 자, 이 스토리 라인을 구성해낼 수 있다면 좀 더 어려운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세워라, 세웠고 자연수를 구하라, 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자, 지금까지가 뭐 거리나 속력 또는 소금물 또는 일의 문제를 제외한 기타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먼저 해봤어요. 자,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할 거냐? 거리, 속력, 시간 얘기할 거다. 좋아하니? 선뜻 말이 안 나오네. 거리, 속력, 시간. 그 다음에 소금 농도. 물론 뭐 꼭 소금물의 농도 같은 거. 꼭 소금물일 필요는 없지만 뭐 설탕물이든 아니면 합금이든 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일. 여기서 말하는 일은 하나 둘 셋 하는 그 일이 아니고 워크. 알 발음에 주의해야지.
work. 자, 근데 아무튼 얘네들이 좀 다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공식으로 막 시작을 하잖아. 아, 공식 어디서 나오? 일단 그 부분부터 한번 거부감을 없애볼게. 이것은 본격적으로 문제 풀기 전에 공식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가벼운 수업 주제를 좀 한번 듣고 넘어가도록 하자. 너 한번 생각해 볼래? 내가 뭐 어디 멀리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400km야. 거길 가야 돼. 근데 이제 가족들끼리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자동차 속도계를 보니까 자동차 속도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0km? 너무 과속이다. 100km라고 나와 있어. 나 그럼 몇 시간 가야 되니? 4시간. 그래? 4시간인 거 어떻게 알았지? 그냥 400에서 나누기 100을 하면 거의 본능적이지, 그지? 나누기 하면 딱 될 것 같았어요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한 게 뭐냐면 거리를 속도로 나눈 거야. 여기 속력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속도 곱하기 시간이 거리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본능에 가까운 공식이 되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계산기 하나씩 머리에 달고 태어난다. 자동으로 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은 나쁘진 않아요. 물론 요거 이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법이 다 틀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공식을 깨우치지는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분도 계셔. 이거는 아무튼 이런 방법이 편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나는 다른 경험을 했어요. 그럼 그것도 좋지. 그런 것도 가지고 가도 괜찮겠어요. 잘 적어 놓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초등학교 때 봐봐. 2분의 6은 3이잖아. 그럼 이번에 2 곱하기 3은 6 아니니? 그와 같은 원리로 속도 곱하기 시간은 거리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공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시간과 속도의 자리를 바꾸는 건 어때? 3과 2의 자리를 바꿔도 괜찮은 거냐?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밑으로 가고 거리가 위로 가고요. 속도가 옆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공식에 의존하지 말고요. 일단 너가 자연스럽게 경험한 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공식들을 자꾸 떠올려 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억지로 외우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떠올려 보려고 노력해 주렴. 그러다 보면 좀 더 친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농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농도라는 것은 뭐 이런 거다. 야, 그 500g이라고 막 속에 무게이거든요. 이거는 여기 물과 소금이 섞여 있다고 생각할게. 그럼 500g은 소금과 물의 전체 무게를 말해요. 밑에는 전체 무게를 쓸게요.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을 적을게요. 한 100g 이런 식으로 소금의 양을 적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농도는 어떻게 되게 요건데요. 농도라는 말은 전체 무게 속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 ratio라고 말하는 거거든. 전체 무게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어떡해 망했다. 미안합니다. 자, 요걸로 바꿉시다. 진작에 세팅을 좀 해놓을걸요. 요런 뜻이에요. 요거를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합시다. 전체 무게에서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말했는데 비율을 우리가 분수 만든 거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비율은 무엇이다? 뭔가를 분수로 만드는 거야. 누군가를 전체 무게와 소금을 분수로 만든 거. 누가 밑으로 가야 돼? 에서라고 한 사람이 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온다? 2개. 무게가 온다. 무게. 뭐해? 됐다. 겨우 됐어. 그 다음 여기는 누가 온다? 소금이 온다. 이렇게 분수를 만들게 되면 이것을 농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농도인데 만약에 여기다 100을 곱하게 되잖아? 그럼 농도를 퍼센트로 표시했다. 그렇게 말해. 100을 안 곱하면 그냥 농도를 퍼센트로 표시하지 않은 게 나와.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무게가 500이고 소금이 100 있었죠? 그럼 농도는 5분의 1인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100을 곱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100을 곱하니까 농도가 20%라고 쓰는 거야. 이게 100에서 나왔다는 거 알고 있니? 좋아요. 자, 이제 농도는 이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농도를 이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정의라고 불러요. 뜻을 이렇게 정하자. define 한다. 그래서 define 했죠? definition 이라고 부르는 거. define 해 놓은 것, 정해 놓은 것 이런 뜻이야. 의미를 정해 놨다. 자, 근데 평소에는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더 많이 하죠. 300g의 뭔가가 있는데 그게 농도가 10%야. 나 어떻게 말해야 되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니? 300 속에 10%가 전부 다 녹아있는 물질의 양입니다. 300의 10%. 300의 10%가. 300g의 10%가 녹아있는 뭐 소금이라고 치자. 그것의 양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의자라는 것은 한국말에서 곱하기로 바꿀 수 있다. 100분의 10이 그렇다는 거니까 30g 뭔가가 녹아있구나 이런 뜻이죠. 30g은 녹아있는 거고 270g은 물인 거지. 물. 이렇게 합해서 300이 된다는 그런 소리. 이렇게 되는 거야. 느낌 알겠니? 일단 워크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거리, 속력, 시간과 농도에 대해서 일단 요걸 하나의 공식으로 생각을 좀 해두고 가도록 하겠지만 너무 공식에 의존하지 않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 지금 졸리니? 조금 졸려? 어떡할까? 계속 갈까? 일단 한번 달려보자 그러면. 내 말이 어려운 건 아니니? 어렵진 않아? 다행이다. 그럼 추워서 졸린 거? 라고 하자. 야, 거리가 15인 길을 가는데 처음에는 6으로 뛰어가다가 나중엔 4로 걸어갔다 그랬잖아. 그러면 거리가 15가 이렇게 있다 쳐. 그런데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뛰어갔대요. 힘들겠지 뛰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걸어간대요. 어이구. 걸어간대요.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 속력 얼마로 뛰어갔다 그랬죠? 4km. 속력 6km로 뛰어가다가 속력 4km로 걸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보통 속력을 밑에다 적는 게 조금 유리할 때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럴 때가 많아서 오늘도 그걸로 예제를 보여줄 거야. 그러면 전체는 15인데 이 전체는 15인데 몇 킬로 뛰어갔죠? 6km. 아니지, 이건 속력이 6km야. 빠르기야. 스피드. 얼마나 뛰어갔는지 내가 알게? 모르겠어. 얼마나 뛰어갔는지 잘 모르겠다니까. X만큼 뛰어갔어요. 그러면은 걸어간 시간은 15에서 X를 뺀 것만큼 걸어갔겠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이해를 한 상태입니다.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떠오를 때까지만 공부를 하세요. 단순히 풀어서 답 나오는 거에 만족하지 말고 공부 수준을 조금 높게 잡아. 그럼 이게 시간이 걸리긴 걸리는 거지, 그지? 이만큼 가는 동안 시간이 걸리는 거야. 또한 이만큼 가는 동안 시간이 걸리는 거지. 시간이 걸려. 그러면 여기 가는 동안 걸린 시간은 6분의 x, 여기 가는 동안 걸린 시간은 4분의 15 마이너스 x 더해주세요. 그럼 어찌 되는겨? 총 3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근데 쌤 뭐든지 시간으로, 분을 절대 얘기하지 않고 있죠? 다 시간으로 바꿀 거예요. hour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3시간 40분도 시간으로 좀 바꿀게. 3시간 하고 40분을 시간으로 바꾸려면 60분에
40 해준다. 이거 어렵지 않니 지금? 알고 어려운 거 있었어. 아니야? 혹시 어려우면 꼭 다시 얘기할 테니까 알려줘. 언제든지. 됐다. 이거 식이 나온 거예요. 자, 이코에이션이 나왔으니까 풀 수 있냐? 계산 가능하겠어요? 다 x밖에 없잖아, 그지? 좀 만만한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다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거든. 정리하면 3분의 11이야. 이렇게 해놓고요. 양변에 11을 곱해줍니다. 그럼 이거랑 같이 곱해지면 결과가 2x가 나오게 될 거고, 또한 이거랑 함께 곱해지면 결과가 45 빼기 마이너스 3이 아, 그렇지. 벌써 다 예상했네. 또 마지막 거 서로 곱해지면은 44가 나올 테니 x를 구할 수 있겠죠? 끝. 요런 느낌이 나와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 생각, 읽고 알아. 이해한 상태가 되게 중요한 거란다. 항상 그 부분을 좀 유심히 고려해주면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상황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은지가 산책을 나간 지 10분 후에 같은 길로 수아가 산책을 나갔다. 은지는 분속 50으로 수아는 70으로 걷겠다. 여기서 분속 50이다 라는 말은 1분에 50m를 가고 있습니다. 요런 의미죠. 분속 70은 1분에 70을 가이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괜찮았니? 계속 가자 그러면. 자,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도록 하죠. 먼저 누구지? 은지. 이렇게 해놓자. 먼저 은지가 갔고요. 그 다음에 수아가 걸어가고 있는데요. 은지 거 봅시다. 은지가 천천히 이렇게 길을 가고 있어요.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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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고 있어요. 이때 수아는 좀 빠르니까 수아가 좀 빠른 사람이야. 그래서 은지야 하고서 아이고 색깔을 바꾸고요. 은지야 하고 수아가 얼렁얼렁 냉큼냉큼 쫓아왔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아는 계속 은지랑 수아가 계속 가는 거죠. 이건 어렵구나. 그럼 어느 날 만나는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봅시다. 세 가지 거리와 속력과 시간 중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된 게 있어요. 그게 혹시 무엇인지 알겠니? 출발점에서 서로 만날 때까지 거리가 기억해. 일단은 문제 푸는 것도 좋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선 관찰을 해서 뭔가 하나 특징을 알아내야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해서 특징을 알아내야 하는 거. 저런 게 없으면 기본적으로 수학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계산 기술만 있는 사람은 앞으로는 조금 설 자리가 없어질 거야, 미래에서는. 계산기가 다 해주는데, 이제. 사람이 자기 역할을 독특하게 이제 해내려면은 관찰하고 특징을 잡아내고 생각하는 거. 그게 중요해질 거라고 쌤은 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때 너가 살아가게 될 미래를 생각하면서 좀 성실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일에 좀 많은 시간을 좀 들이려. 됐다. 거리는 같아요. 근데 속력은 다르잖아, 그지? 그리고 두 사람이 간 시간도 서로 달라요. 보세요. 얘가 시간을 얼마나 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t라고 할게요. 자, 은지는 이제 일찍 출발했지만 수아는 좀 천천히 출발했기 때문에 몇 분 후에? 10분 후에 출발했기 때문에 수아가 자기 이렇게 걸어간 시간은 은지보다 몇 분이 적다? 10분이 좀 적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단다. 간다. 그래서 은지의 속력에다가 은지의 시간에다가 은지의
속력을 곱하면 은지가 간 거리 아닐까? 어때요 이거? 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번에는 수와의 시간에다가 수와의 속력을 곱하면 이건 누구 거? 수와가 간 거리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느낌 맞습니까? 근데 두 개가 서로 어떻다 그랬어? 똑같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러면 식이 만들어지겠네? 이런 거야. 즉, 영혼이 필요해. 여기서 영혼이란 말은 좀 거창한 말은 아니고요. 이제, 은지와 수아가 같은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무작정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돼야 한다는 거죠. 뭐야, 그럼 식을 세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뭐 긴장되는 일 있니? 자, 계산은 잘 할 수 있을 테니까 생략은 좀 해놓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좋겠다는 거야. 근데 쌤이 한 건 방법 1인데 이거 말고도 이렇게 식 세우는 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나는 지금 문자를 하나만 썼기 때문에 이번 단원이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을 쓰지 않았잖아. 이게 뭐지? 이건 마치 중학교 1학년 때처럼 푼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연립방정식으로 풀고 싶으면 이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50t는 x, 거리를 x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70 곱하기 t 빼기 10도 x, 이렇게 연립을 한다. 이렇게 식을 세워놓으면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지 뭐. 여기를 y라고 해도 괜찮고, 이제 표현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방법 2번처럼 하면 이 단원이 요구하는 연립방정식으로 식을 세우고 가는 거야. 다른 것도 더 쓸 수 있으면 더 좋고, 다양한 표현들은 굉장히 좀 좋아요. 자, 많이 졸리면 좀 쉬었다 갈 수 있으니까 무작정 듣지 말고 조금 주의 환기시키고 갈게. 자, 이번에는 주제 바꿔서 소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나? 조금 이따가 거리 몇 종류 더 풀어줄게. 잠깐 소금 얘기 좀 하고 잊어버리기 전에 6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8의 소금물 800을 만들려 한다. 뭐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건 어떨까 싶어요. 여기 이제 여기 소금을 담을 수 있는, 이렇게 물을 담을 수 있는 컵이 있어서 6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을 섞어서 8의 소금물이 나온다네. 농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8의 소금물이 된대. 800g이래. 이렇게. 하나만 물어보자. 안에 있던 소금들은 서로 섞여서 이렇게 소금이 많아지게 되는 거란다. 여기 있던 무게는 서로 섞여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란다. 알겠니? 그럼 여기 있는 숫자도 서로 더해서 여기가 되는 거겠네? 아니야. 쟤네들은 못 더해? 왜 못 더하죠? 뭐 이렇게 이제 질문 많이 좀 받아봤는데 너도 혹시 그런 생각이니? 이거 왜 못 더할까? 왜 8이 나올까? 뭐 그런 생각은 아닐까 혹시? 그런 마음은 없어요? 물도 섞이니까. 근데 퍼센트라는 게 상대적이라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컵이 요만하게 작잖아. 그럼 이게 50%거든, 반이? 근데 얘도 50%잖아. 그럼 내가 섞었는데 큰 컵에 담았어. 그럼 요만큼밖에 없어. 그럼 50% 더하기 50%가 100%니? 이게 크기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고. 알겠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그 무게가 얼마니? 몰라. 여기 무게는 얼마지? 그렇지, 몰라. 나중에 걔네 더해서 800은 나와. 그래서 x 더하기 y가 80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은 x의 6%가 죄다 소금이다. x의 6% x 곱하기 100분의
6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적을게요. x 곱하기 100분의 6이더라. 그 다음 여기는요. y의 10% 100분의 10 y더라. 알겠니? 네, 그래서 이게 800의 8%는 800 곱하기 100분의 8인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파란색 얘네들 있지? 여기 두 개를 더하면은 얘가 되는 거 아니야? 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떠냐? 할만하냐? 그러니 상황을 이해하는 게 먼저다. 상황을 이해할 만한 배경이 되는 지식, 뭐 공식이라든가 아니면 문장 읽는 방법이라든가 개념들, 기타 등등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8이 아, 왜 8이 아닌데 진짜? 64. 아, 64인데. 계산은 고치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 그지? 그렇지만 전체적인 풀이 구조는 변치 않아, 그지? 그게 풀이가 잘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계산할 수 있겠니? 하면 되지 뭐. 이런 거란다. 자, 조금만 더 갈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걸로 한번 해보자. 아까랑 상황은 뭐 그렇게 다를 게 없지만 조금 더 어려운 거. 우리 실력이 그동안 배우는 요 잠깐 사이에 좀 좋아졌나? 농도가 다른 설탕물이 A와 B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설탕물이 있고요. 오. 그 다음에 뭐도 있다? B라는 설탕물도 있습니다. 좀 예쁘게 적어 놓을까요? A. 아이고. B. 됐다. 자, 근데 여기 100g이 있고요. 여기는 200g이 있답니다. 잘 섞으면이라 그랬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6%의 설탕물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200의 6%가 곧 얼마다? 300 100g. 그러게. 아, 참, 여기 300이구나. 아, 네, 잘못 읽었어요. 요거 얼마? 18g이 있겠죠. 요거 이제 설탕에다 이렇게 좀 내놓을 수 있겠고요. 아, 나 얘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니까 얘도 몇 퍼센트인지 잘 모르겠어. 자, 상황은 일단 이런 상황이고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A 200과 B 100을 섞으면 요게 200이고 요게 100으로 변하나봐. 여기가 200g으로 늘고 여기가 100g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된다? 8%가 된다. 그러면 좀 파란 부분이 얼마로 바뀌어? 38에 24로 바뀌겠죠. 괜찮으니? 오케이. 자, 그런데 도대체 이거 100이고 200인데 농도가 그대로냐? 이런 질문부터. 달라져야 되지? 아니야. 야, 설탕물을 손끝으로 찍어 먹으나 한 모금 마시나 맛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지. 라면을 한 그릇을 먹나 두 그릇을 먹나 라면이 다 그 맛인 거야. 농도가 더 변하지는 않아요. 좀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나요? 이런 과학적 사실이 알고 있으면서도 있잖아. 문제 풀 땐 잘 반영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사람이 희한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 그러면 여기 설탕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요거는 설탕이 X 들어있다. 요건 설탕이 2Y 들어있다. 요건 2X 들어있고 요거는 Y가 들어있다죠.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200 곱하기 100분의 X가 곧 설탕이고 100 곱하기 100분의 Y가 곧 100 곱하기 100분의 X가 곧 X이고 200 곱하기 100분의 Y가 곧 2Y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았니? 네. 그러면 식이 나오겠네. X 더하기 2Y가 18인 거고 2X 더하기 Y가 곧 24인 거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당연되지 이거. 이게 안 풀린 말이 되겠냐? 그래서 생략을 좀 해봅니다. 이제 오늘 수업의 핵심은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원활하게 이제
식이 잘 나온다. 식만 나오면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런 마음. 자, 거의 마지막 유형에 이제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투가 있는 문장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하다라는 이제 그런 기술을 좀 배우고 있는 중이야. 자, 구리와 아연, 합금, A 합금은 구리를 20, 아연을 20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이게? 자, A라는 어떤 광물이 있는데, 그 속에는 구리가 40%가 들어있고요. 아연이 20%가 들어있답니다. 뭐의 40%? 전체 무게. 기억하자. 전체 무게에 비례해서 40%가 다 구리, 20%가 다 아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x의 40% 곧 100분의 40 x가 구리이다. x의 20% 100분의 20 x가 아연이다. 아, 내 말 어렵지 않았니? 네, 쌤은 이렇게 읽어보았어요. 구리가 이렇게, 아연이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B라는 걸로 넘어가 볼까나? B라는 걸로 넘어가서 이번에도 구리와 아연이 있긴 있나봐. 근데 퍼센트가 좀 다르고 또 B라는 컵 속에 들어있는 무게도 좀 달라질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렇게 문제를 낼 것 같아. 한번 그리고 읽어보자. B합금은 구리가 10, 아연이 30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네요. 역시나 달라졌어. 그래야 좀 문제 같겠죠. 예. 그럼 구리를 계산하는 건 이제 전체 무게가 얼마인지는 안 알려주셨으니까 y의 무게다 생각하고요. 구리 계산은 100분의 10 y의 구리가 아연은 100분의 30 y의 아연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녹여서 구리를 6 아연을 5 얻겠대요. 녹여서 이제 녹여서 즉 서로 합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하나 더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안에도 구리와 아연이 이게 섞여 있는 뭔가가 나오겠죠. 근데 구리가 결국 몇 킬로그램? 6kg. 아연이 결국 몇 킬로그램? 5kg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상태입니다. 아, 정말 힘들다. 그러면 이제 식을, 이퀄레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 이제 너의 시선, 너의 그동안의 경험으로 얻은 판단력이 필요하거든. 어디를 잡으면 식이 나올까? 구리 100분의 40 있었지. 처음에 여기서 나왔잖아. 그거랑 구리 100분의 10이 있었지. 그게 나왔잖아. 이렇게. 그게 6이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연도 어때? 아연 100분의 20 있었고요. 저쪽 아연이 100분의 30 있었으니까 아연이 5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끝. 이걸로 끝이랍니다. 식이 잘 나왔네. 너 이거 계산할 줄 알겠냐? 그러면 그건 아까 내가 이제 확인했으니까 넘어갔는데 중요한 건 바로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이런 상황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정리가 잘 되는구나. 그 기술을 하나 배운 건데 물론 너는 너 나름대로 정리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봐. 자꾸 시행착오하고 실패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기억해. 중요한 건 계산이 아니고요. 이렇게 읽고 이런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잘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가는 것이라. 이게 오늘 얻어야 될 값어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속도 문제가 다시 나왔는데 잠시 예전 걸로 좀 돌아가 볼게요. 아까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건데. 자, 그동안에 하던 속도 문제와는 조금 또 달라. 자, 기차가 다리를 통과하고요. 또 기차가 터널도 통과한답니다. 자,
자, 여기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터널도 있습니다. 터널, 다리 브릿지라고 할까요? 다리도 있어요. 터널도 있게 된답니다. 괜찮았니? 네, 그런데요. 다리를 기차가 이렇게 이제 오는 거야. 기차가 찍찍폭폭 찍찍폭폭 찍찍폭. 아, 이런 기차 요새 없는데. 아유. 못 그린다. 미안하다. 자, 아무튼 기차가 가요. 색깔 좀 바꿔줄까요? 아, 이거 색깔 안 바뀌는구나. 일단 갑시다. 기차 가는 거 이렇게. 됐냐? 다시 애니메이션 쭉 돌아가서 기차가 다리 위에 올라오기 시작한대요. 이때부터 기차가 다리 위에 이제 올라섰지, 그지? 찍찍폭폭 가는데 기차가 다리를 벗어 나고 있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기차에는 코가 있어요. 기차에는 요런 코끼리 코 같은 코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요걸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F3 눌러서 하나로 만들고요. 자, 저 주황색 야야야 안 되는구나. 아, 요거는 조금 다시 할게. 미안. 기차가 있고요. 기차 요 앞에 굵은 데 있죠. 굵은 데 여기를 잘 봐주렴. 모르겠다. 그림이 산으로 간다요. 자, 기차에 저 코 보이지? 코. 요 코 자리가 이렇게 훑고 이만큼까지 가면 기차가 달린 거리는 다리 길이와 똑같아. 다시 봐봐. 요 코 보이니? 코? 여기 코 부분이 지금 다리 위에 올라섰죠? 예, 그래서 이 코가 여기 끝에 딱 닿으면 다리 길이만큼 다 달린 거야. 그런데 아직 못 벗어났지? 완전히 통과하려면 자기만큼 더 이렇게 가야 해요. 알겠습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괜찮았냐? 완전히 통과한다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이야. 완전히 통과한다라는 건 여기서부터 쭉 가서 여기까지 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몸통 길이만큼 더 달려야 완전히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터널도 마찬가지로 터널에 들어서는 순간이 지금 내가 그리는 바로 이 순간이야. 터널에 들어선 거죠. 더 앞으로 쭉 이렇게 밀고 나가서 터널 길이만큼 달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벗어났지. 자기 몸통 길이만큼 더 달려야 해. 이렇게. 그러면 기차의 몸통의 길이는 얼마일까? 나도 모르지. 기차가 이만큼 달린 거지, 그지? 일단은 그게 500m인데 몇 초 걸렸다? 30초요. 그럼 이게 30초 걸린 거야? 아니면 이만큼 달리는데 30초 걸리는 거야? 그만큼 달리는 둘 다 합친 거 달리는 거. 그래서 달린 거리가 x 더하기 500이구나. 기차의 속력은 얼마이다? 나도 모르지 뭐. 안 나와서 지금. 다만 시간 얼마 걸렸다 그러셨어? 30초? 걸렸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달린 거리 얼마일까요? 한번 이것도 모형을 이렇게 해서 이만큼 더 달려야 된다 그랬죠? 방금 전에. 예. 기차가 이 끝에서 달리는데 말이지. 기차 코를 보고 얘기하자. 이 코에서 이 코까지 쭉 달린 게 터널의 길인데 아직 기차가 못 벗어났지? 더 달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이 거리가 얼마죠? 950m를 달리고 자기 몸통 길이만큼 더 달렸다. 전체 달린 길이는 x 더하기 950이고 속력은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똑같은 기차라면 속력은 같겠죠.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 되게 잘 하게 될 수 있어요. 뭐 그런 겁니다. 시간 얼마 걸렸다 그랬죠? 55초 걸렸습니다. 너 이제 공식 아냐?
뭐 모르면 이제 본능에서부터 끌어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이제 들어보니까 허황된 말 같네. 아무튼 혹시 그런 게 본능 속에 있으면 끌어내고 없으면 공식을 외워서라도 갈게요.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은 무엇과 같다? 거리와 같다. 그래서 30 y는 x 더하기 500이고요. 여기서 55 곱하기 y는 x 더하기 950입니다. 식이 두 개 나왔어요? 오호, 그래요? 그럼 두 개를 뭐 하면 이제 내가 저걸 계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당연히 연립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거 재밌거든. 이거 기차 얘기. 이거 변형된 거 되게 많아. 그래서 스페로이드 강아지라고 두 기차가 서로 달려오는데 여기 이제 강아지 파리 한 마리가 내가 읽은 책에 이제 두 주인이 이렇게 서로 다가오는데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다가 두 주인이 만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얼마입니까? 이런 변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재밌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문제가 기본이 돼서 이런 사고방식을 기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이번에는 트랙을 도는 문제와 강물 문제를 한번 풀면서 지식을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하자. 와, 오늘 좀 되게 빡세게 달린다. 느껴지니? 공부하러 왔는데 좀 뭔가 든든하게 배워가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가자. 둘레의 길이가 400인 트랙을 따라 그랬어요. 여기 트랙이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한다 그랬는데요. 요거는 수업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요 출발 지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출발한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만약에 풀게 되면 한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다 중간에 다시 만나는 거지. 그럼 이 만나는 사람들 거리, 속력, 시간 중에 똑같은 게 하나 있어. 그게 뭘까? 시간이 같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좀 잘해준 거야. 하지만 거리가 다르고 속력도 다른 거다. 자, 그 길이가 400인 트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총 그 길이는 얼마다? 400m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똑같으므로 만약에 내가 여기 x라는 길이만큼 a라는 사람이 같다. 그럼 b라는 사람은 400 빼기 x라는 길이만큼 가는 거야. 그래서 a가 간 게 x, b는 400 빼기 x를 갔다. a는 400, 분속 40, b는 분속 60이래. a는 40이고 b는 60이라는 거야. 그러면 40분의 x라는 시간은 60분의 400 빼기 x와 같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풀면 연립 방정식은 낄 자리가 없어. 이거 이제 중학교 1학년처럼 생각하는 건데 되게 깔끔하고 좋아. 이것도 사실은. 자, 그럼 중2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연립 방정식을 풀려면 이쪽을 y라고 해라. 응? 그리하여서 이 사람의 시간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자, 거리는 더해서 얼마다? 400이라는 거고 두 사람의 시간은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하면 중학교 2학년처럼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 준비가 됩니다. 물론 뭐 좀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해요. 괜찮아요. 자기가 살아오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나름 있게 마련이니까. 요건 이제 중학교 2학년처럼 푼 것이고요. 저건 중학교 1학년 때처럼 푼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과정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좀 구별해주면 돼요. 이름 짓기가 좋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부분.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열심히 가고 있는 동안 나보다 빠른 친구가 휘 달려가지고 나를 따라 잡았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내가 달리는 동안.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뭐 그런 거 같아. 그 뭐냐면 이거 두 사람의 거리가 차이가 나잖아. 얼만큼 차이 나냐면 바로 딱 요만큼 차이 났다. 만약에 조금 눈에 안 들어오면 쌤이 요런 걸 한번 해볼게요. 한 사람이
이만큼 가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좀 빨라서 휘 돌아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옛날에 칠판에 표시할 땐 이거밖에 못 해줬었는데 봐봐. 요거는 그러면 두 사람이 달린 거리가 같은 장소이지, 그지? 그리고 빠른 사람은 이만큼을 더 갔잖아. 그게 몇 바퀴야? 딱 한 바퀴 차이 나잖아. 저 파란색 동그라미가. 그래서 이거야. 아, 같은 방향으로 달리다가 만났을 때는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보다 몇 바퀴? 한 바퀴. 어우, 미안. 더 돌았어요.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다는 거죠. 뭐야 이거. 요거 생각하는 게 식을 세우기 전에 마음속에서 벌어져야 하는 거야. 번개가 빠방 쳐야 되지. 아, 관찰해보니 이렇구나. 그렇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때는 두 사람이 간 거리에 대해서 한 사람이 x만큼 갔다고 치자. 그럼 다른 사람은 거기에서 트랙 한 바퀴를 더 돌게 된 거야. 두 사람의 속력은 당연히 다르겠죠. 만약에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갔다면 문제를 쌤이 바꿔본 거예요. 그 여기는 속력이 40과 60이니까 변함없을 거고요. 시간도 어때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40분의 x는 곧 60분의 x 더하기 400이다. 이래도 되고, 이건 중학교 1학년 때처럼 푸는 거고, 중학교 2학년이면 y라고 하고, 여기도 60분의 y라고 하는데 뭐 어찌 해야 돼? 더하면은 400이야. 아니 x가 아니면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야. 그래, x에다가 400을 다 더하면 y인 거야.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관찰하는 이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한 거지. 너무 공식에만 끼워 맞추고 상황 이해가 하나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해가 갔는지 안 갔는지 긴가민가 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런 소리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공감이 좀 충분히 가요, 학생들이랑.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림을 잘 그려서 설명할 수 있다면 아마 이해한 게 아닐까? 그 차이가 뭐고 공통점이 뭔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 이해한 것이 아닐까? 한번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것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돌 때이고요. 요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 때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았단다. 네, 물론 요거 풀면 이 문제의 답은 얻는 거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배워봤어. 자, 그걸 알아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강에 대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 자, 강에서 두 지점을 속력이 일정한 보트를 타고 왕복해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강물을 따라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상황일까 하고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지는 사람이 꽤 많아요. 읽기가 잘 안 되면은 그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야 그림 한번 그려서 설명해줘 그러면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우리도 이제 혹시 그렇진 않을까 의심해보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강이 짜잔. 이때 보트가 강물과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보트가 반대에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할 겁니다. 이게 강을 따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육지는 여기 있는 거, 육지는 이쪽에 있는 거고요. 양옆에. 육지는 양옆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다. 강을 따라는 이렇게 이런 거야. 육지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여기는 출발 지점이고요. 자, 강의 속력이 x라고 한번 해보자. 배는 y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 봅시다. 배의 속력은 y, 강의 속력은 x. 이렇게요. 그럼
내려가는 배는 강과 배가 속력이 같이? 너 그거 알지? 강물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흘러가니까 거기서 더 뛰잖아? 그럼 마치 그 에스컬레이터 있지? 그 마트 가면 에스컬레이터 있잖아? 거기에서 걸어가면 어떻게 돼? 되게 빨리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효과가 나타나. 딱 그 비율을 들면 돼. 거꾸로 가면은 좀 느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강물은 이 에스컬레이터 같아요. 강물이 요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배가 가는데 강물도 같이 가잖아?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된다? 실제로는 x 더하기 y의 속력이 나오고요. 얘는 어때? 배의 속력에서 강의 속력을 뺀 만큼한 그런 속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리 왕복했다 그랬으니까 가다가 온 거리는 서로 달라졌어? 아니면 그냥 예전 그대로야? 왕복, 즉 갔다가 왔어요. 왕복 갔다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거리는 똑같은 거야. 알겠음? 네, 근데 거리가 얼마? 4km에서 얘도 거리가 4km고요. 얘도 거리가 4km인 겁니다. 시간이 좀 다르게 걸렸겠죠. 시간은 그래서 올라갈 때는 1시간, 내려올 때는 30분. 오늘 다 뭐라 그럴까? 오늘 시간으로 좀 통일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30분도 나는 2분의 1 시간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려올 때는 저 30분이 걸렸고 올라갈 때는 1시간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거리가 그 위로 가고 속력이 좀 밑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갑시다. 시간이랑 속력을 곱하면 이제 뭐가 나온다? 거리가 나온다. 그래서 시간과 속력을 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과 속력을 곱한 것이 곧 뭐다? 이것이랍니다. 알겠느냐? 네, 끝. 그렇게 돼요. 자, 이제 생각을 거쳐서 식이 나온 건데요. 사실은 이걸 이제 책에서 잘 안 보여주잖아. 이 부분.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계산만 보고 이게 이해가 가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대부분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쌤이 한번 좀 어설프나마 비주얼을 좀 살려봤어. 자, 강물은 무엇과 같다?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해주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일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고생했어 오늘. 이거 머릿속에 우겨넣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일에 대한 개념은 지금 소개한다 그랬었어. 이제 소개할게. 자, 보세요. 먼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개념을 잡냐 하면, 자, 내가 어떤 일을 할 거야. 이만한 일을 할 거야. 그런데 6일이 걸렸어. 그럼 속으로 이걸 6칸으로 잘라서 하루에 하나씩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6일 동안. 그럼 6분의 1씩 일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셔요, 실제로. 괜찮아. 이렇게 분수로 일을 표현해. 자, 다시 한번. 하루에 한 일은 얼마? 6일 동안 일을 했다면 하루에 6분의 1씩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똑같은 일을 4일 동안 해서 그럼 하루에 얼마씩 일한 거니? 4분의 1씩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사고방식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갈게.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게 나름 괜찮아. 이 방법으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볼게. 자, A와 B가 그럼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 두 사람이 일을 함께 해. 함께 일을 하면 하루에 이 사람은 6분의 1, 하루에 이 사람은 4분의 1을 하니까 함께 일을 하면 하루에 얼마씩 일을 할 수 있게 될까요? 함께 하면. 그래도 뭔가 말하려는 게 있구나. 하루에 하는 일이 얼마일까?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지? 둘 다 합칠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풀이를 할 때
요 이미지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럼 A도 B도 일을 하는데 A가 하는 일이 하루에 얼마인지 내가 알아 몰라? 잘 몰라. 이렇게. A가 하는 일이 하루에 얼마인지 잘 몰라. B가 하는 일도 하루에 얼마씩 하는지 잘 몰라. 하지만 뭐 있겠지. 둘이 함께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떤 느낌일지 알겠니? 어떤 느낌이 나올 것 같아? 더 빨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함께 일하면 며칠이 걸린다? 이걸 6번 한다 이거야. 그래서 6일이 걸린다. 요 느낌이기 때문에 6 곱하기 x 더하기 y를 하면, 자, 다 분수로 생각하는 게 기본이라 그랬지? 이 분수가 다 합쳐지면 결국 1이란 글자가 될걸? 이 분수가 다 합쳐져도 1이란 글자가 됩니다. 1이란 일을 다 했다라는 뜻이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A가 3일, B가 8일이라면 일이 완성된대. 여기서 완성이라는 말은 done is done. 끝났다 이거야. 다 끝나면 얼마가 된다고?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먼저 3번 일을 하고 3일 일하고 B가 8일, 8번 일하면 일이 끝난다네. 이렇게. 요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란다. 너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었니? 배웠는데. 뭔가 아리송했었어? 까먹은 게 좀 있었어? 네. 요거 괜찮았니? 오늘 좀 이해 갔니? 네. 요거를 조금만 연습해줘. 쌤 요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 있는 거 몇 개 더 알아. 근데 오늘 일단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가르쳐 주는데 되게 재밌는 거 몇 개 알려줄 테니까 일단 기본 개념을 예로 한번 잡아보자. 예, 이렇게 비주얼을 살리세요. 자꾸 막 그 풀이 공책에 그림도 있고 막 난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 견해도 좀 적어놓고 그러면은 남이 만든 걸 다시 배우지만 되게 창의적으로 재미있게 잘 배우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이해한다 그러면 까먹기 어려우니까. 네,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 봅니다. 그럼 이제 물탱크 얘기해도 되나요? 아이고, 수준이 갑자기 높아져서 부담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일단 잘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 줄게. 걱정 마시고. 물탱크에 물을 붓는데 방금 전에 1문제와 관련된 거야. 물탱크에 물을 채운데 그게 뭐지? 네, 요거 한번 보자. A 호스로 9시간 동안 물을 넣는다. 호스. 네, 그래. A 호스가 있구나. 그 다음에 B 호스가 있구나. 또 B 호스, A 호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주인공은 A와 B입니다. 두 사람이구나. 이렇게 상황 파악이 좀 먼저 되면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봐봐. A가 호스이지만 결국 채워야 할 물통은 정해져 있는 거죠. 만약에 6시간 걸렸다고 치면 1시간에 요만큼씩 물을 물통에 부은 거야. 한 번에 얼마씩 일한 거야? 6분의씩 일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랑 별 다를 게 없어. A 호스가 9시간 동안 물을 아니구나. 미안하다. 근데 얼마나 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A 호스에 대해서. B 호스도 마찬가지. B 호스도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마음을 가져달라는 거야. 속으로. 그리고 풀이를 만들 때 이렇게 생각하자. A 호스로 몇 시간? 그럼 X가 몇 개? 9개. B 호스로 몇 시간? 2시간. 2개 합쳐서 물이 가득 차. 이렇게. 이번엔 A 호스로 3시간. B 호스로 6시간 물이 가득 차. 너 이거 풀 수 있냐? 이건 되지. 갑자기 씩 입가에 미소가. 이 정도는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래서 개념에 대한 새로운 설명 방식, 또 비주얼, 이미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아무튼 개념이라는 게 진짜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풀어서 맞춰도 이런 게 없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거야, 한 번도. 그래서 코끼리는 코가 길고 다리가 굵고 귀가 크고 몸집이 되게 크다. 이렇게 몸집이 크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나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코가 길고 코가 길고 귀가 크고 다리가 굵고 몸집이 크다. 네모난 몸집인지 동그란 몸집인지 알게 모양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괴물을 상상하는 거야. 실제로 코끼리를 보면 못 알아본다. 우리 공부하는 게 이와 같아. 뭔가 말로 열심히 설명해 주셨거든? 근데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른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 그 문제를 못 풀어. 이런 일이 때따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의사소통에 조금 많이 신경을 쓰면서 진행을 한번 해봤어. 좀 괜찮았니? 예. 집에 가서 꼭 똑같은 거 연습해 주시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나가줄게. 오늘 좀 피곤했을 테니까.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퍼센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여기에 이어서 좀 해줄게.